네, 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설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 명동굴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의 가격, 비중 세 가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종목 상담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설전 오늘은 명동굴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새해 첫 주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인사나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2023년은 2022년에 긴 하락세를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증시가 열리는 그런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멋진 그런 새해 종목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화려한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이름이 명동굴에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제가 그 명동에서 꽤 오랫동안 이제 자산 운용이나 혹은 투자 자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동이란 말을 썼고, 네. 그다음에 명동이란 게 이게 남산에서부터 삼성 본관까지가 돈맥이 흐르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라 싶어서 고래라고 명동이라고 했고, 이 고래라는 것은 생선을 갖다가 보통 글로벌 큰 손들을 할 때 생선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생선 중에서 제일 큰 게 고래죠. 그렇죠. 그래서 명동고래라고 붙였죠. 네, 이렇게 명동고래 이름에 대한 한번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설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2023년 개묘년 주가 지수 및 주도주에 대한 대예측이란 주제로 오늘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썰전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죠. 이번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네. 월가의 적중률 넘버원 추측, 증시 예측 기법으로 본 2023년도의 주가 지수하고 주도주를 대예측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증시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또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적중률을 보인 증시 예측 기법이 뭐 있는가 이랬을 때 사실 뭐 굉장한 전문가들도 증시를 예측한다 그러면 판판이 틀리죠. 네. 심지어는 안 틀리는 게 이상할 정도로 틀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것은 약 200년에 가까운 그런 증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월가인데요. 이 월가에서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나마 가장 적중률이 높았던 게 뭐냐? 이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넘버원 증시 예측 기법 이것을 분석해서 올해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하고 주도주를 한번 대책을 오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개념은요. 의견 일치 반대 매매법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미 월스트리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경험 법칙에서 이 방법을 적용했더니 제일 맞더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의견일치 반대 매매법으로 여러분들이 또 제일 궁금하실 게 올해 증시의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주도주는 어떤 쪽에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론적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반대매매 의견 일치에 대한 반대매매 의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적 원리,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가 바로 확증 편향 이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문가들조차도 심지어는 뭐 세계적인 석학조차도 노벨상 경제학상을 받은 그러한 경제학 교수조차도 예측을 하게 되면 거의 틀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확증 편향 이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확증 편향 이론이 틀리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경제를 예측한다든가 또 매크로 위반해서 금리라든가 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경기 사이클을 가지고 예측해봐도 예측이 자꾸 틀리는 이유는 현재 기반을 가지고 예측하기 때문에 틀린다는 거죠. 즉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금 오늘날에 많은 경제학자나 혹은 투자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기반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기반이 너무 좋은 상태가 돼 있으면 자꾸 미래도 좋게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기반이 굉장히 나쁘면은 미래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지적인 특성을 전문가일수록 더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일수록 온갖 통계적인 그런 지표들을 갖다 분석을 하고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점점 더 자기가 현재 기반으로 보는 그 추세나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확증 편향 이론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지나치게 진행된 것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어떤 잠재적인 그러한 에너지가 작동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를 혹은 또 주가 지수뿐 아니라 모든 시세가 있는 그러한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판판이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기반 예측 오류를 어떻게 하면 없앨 거냐. 또 우리가 경제가 너무 좋고 주가가 자꾸 오르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죠. 그런 그 확신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전문가일수록 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계속 분석하니까요. 그걸 어떻게 완전히 깨부수고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의견이 일치되면 반대 매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랜 월가의 어떤 이미 분석을 해놓은 그러한 그 고도의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론적 원리의 두 번째는 수급 구조 이론입니다. 이 수급 구조 이론이라는 것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월가의 증권가의 리포트는 오너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오너 관점에서 쓰지를 않고 전부 다 월급쟁이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고 따라서 당연히 많은 그 월가에는 한국보다도 더 우수한 더 인류 대학을 나오고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들이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수많은 그런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있는 월가에서 만든 증권가 리포트는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럼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찰리 밍거 같은 세계적인 대가들은 그 월가의 증권가의 그 리포트를 열심히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월가의 증권가 리포트는 가치가 없다. 자기는 전혀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증권가에 계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괘씸한 소리고요.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워렌 버핏이 했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오너 관점이 아니라 월급쟁이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또 경제학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오너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바로 틀릴 예측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 구조 이론이라는 걸 보면은요. 자, 우리가 도표에 나와 있죠. 도표 보면은 제일 도표 하단에
주가가 엄청나게 장기간에 걸쳐서 폭락을 하고 빠지면은요. 그래서 경제 상황도 나쁘고 불황이고 기업의 실적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고 또 빠지면은요. 드디어 이제 절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바닥에 되면은 아주 비싼 가격에 주식을 샀던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면서 주식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공포심을 느끼면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지점이 바로 제일 바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약간 나아지면서 좀 올라가죠. 이때는 이제 의심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작동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동작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돼요. 완전 바닥에서는 누가 살까요? 이 대주주 같은 사람들. 자기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야 우리 회사 주식이 적어도 10,000원짜리는 되는데 이게 3,000원이 뭐야 이거. 너무 싸잖아. 그래서 보통 온화나 대주주들이 막 사요. 그 다음에 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증권가의 경륜을 통해서 이 정도 가치면 너무 싸다. 여기서부터는 사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사죠. 그래서 버핏이 했는 말 중에서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은 어떤 겁니까? 워렌 버핏은 공포를 사고 탐욕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에 공포심이 들었을 때는 주식을 무조건 사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비싸지면 그때 이제 탐욕을 가지기 쉬운데 그때 탐욕에서 벗어나서 탐욕을 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라든가 워렌 버핏 같은 이런 대가들이라든가 아주 스마트한 큰 손들이 들어와서 바닥에서 대중들이 공포심을 느낄 때 사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게 긴가민가 이러면서 아리송하고 있을 때 이제 눈치가 빠르고 촉과 감이 발달한 이런 승부사들이 주식을 사죠. 이건 똑똑이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왜 올라갔는지를 마구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보가 많이 알려지죠.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상황도 좋아졌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덜 똑똑하게 사요. 보통 사람이 사거나. 그러다가 또 주가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엄청 올라가면은 주변에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리포트에 보면은 아주 화려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걸 보고 이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죠. 즉 확증 편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확증 편향은 초보자만 생기는 게 아니고 뭐 경제학 교수나 심지어 실적을 분석하는 공인회계사 같은 사람도 아이고 이 회사 실적이 뭐 이렇게 좋아지다니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오다니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나 한 번도 주식도 안 해본 사람조차 옆집에 누구는 말이야 떼돈 벌었는데 나도 이제 욕심이 나서 못 견디겠다 이래서 참지 못하고 들어오죠. 그러면은 바로 이 수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제일 왕똑똑이가 사고 그 다음에 덜 똑똑이가 사고 보통 사람이 사고 바보가 사고 왕바보가 딱 서버리고 나면은 주식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폭락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적도 좋은데 왜 폭락하냐? 사상 최대 실적인데 왜 폭락하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수급 구조이론 때문에 이게 왕똑똑이로부터 왕바보로까지 넘어가는 이 수급 구조이론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견 일치의 증시 전반과 역발상 해석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역발상으로 이것을 항상 해석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2022년 작년도였죠. 작년도에 주가 지수를 증권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2,600이 바닥이고 3,50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는 뭐냐 이랬을 때 1순위가 반도체, 2순위가 자동차, 3순위가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견이 거의 일치됐어요. 작년도에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2,600 바닥 찍고 3,500까지 잘 갔나요? 아마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예측을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최근에 아주 증권가 유명한 몇 분이 반성문을 쓴다 이러면서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 몰랐다. 이렇게 반성문을 마구 썼습니다. 예측이 증권가에서. 그만큼 많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말도 못하게 틀린 거죠, 작년이. 네.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뭐냐 이랬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였어요. 근데 가장 많이 그리고 부진했잖아요. 삼성전자 완전히 죽을 썼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는 더 했죠. 그쵸. 아주 공포스럽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도 아주 그 작년장에 좋았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주 때문에. 많이 폭락해 버렸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메타버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렸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렸죠. 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그래서 또 메타버스에 관련된 책이 작년도에 엄청 나왔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은요, 책이 잔뜩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업종을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뭘 갖고 판단하면 되냐면 서점에 나갔는데 네. 그 책의 제목이 네. 온통 뭐 NFT 이렇게 나오면 NFT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아, 반대로. 메타버스가 잔뜩 책이 몇십 권이 나와 있어요. 네. 그거 투자하면 완전 바가지 씁니다. 초토화 돼버려요. 서점의 흐름과 반대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완전히 뭐냐면은 그 대세를 이룬다 이러면서 막 암호화폐 책들이 수십 권이 나와 있다. 암호화폐 그때 들어가면은 완전히 파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도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를 보면 나와 있지만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예측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전문가들이나 증권가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하느냐가 의견이 일치한다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이제 의견이 일치 안 하고 반은 이렇게 보고 반은 저렇게 보면은 그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 장인데 의견이 일치하면은 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월스트리트에 약 그 200년 가까운 역사를 통틀어서 이 적중 확률은 거의 80%에서 90%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가도 똑같이 예측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처럼. 자, 그러면 원래 2023년도에 주가지수를 코스피 기준으로 사람들이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종합된 의견이 대략 얼마를 보고 있느냐. 이랬을 때 올 초에 이제 2,200 정도 언저리에서 2,000 정도가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고점 탑은 2,600 정도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고 주도주는 뭐냐? 이랬을 때 주도주는 반도체 네. 1번, 2번 2차 전지, 3번 바이오시밀러. 요걸 제일 좋게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해석을 해봅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본 것을 가지고 의견이 이렇게 일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가 지수를 갖고 해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0에서 2,600 정도는 굉장히 좁은 협디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600에서 3,500이니까 900포인트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요거는 2,000에서 2,600 정도 보고 있다. 네. 굉장히 좀 좁게 보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2,200 정도에서 봤으니까 거기서 한 400포인트는 더 갈 거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 정도 간다고 보고 있고 한 200포인트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 올해 증권시장은 주가지수가 2,600 정도 간다고 했을 때 헤드 타이틀이 뭐가 나와 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들의 헤드 타이틀이 올해 장세는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로 기본적으로 써놨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올해는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다.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요. 증권사의 지수 전망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 증권사의 지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상저하고다 이렇게 의견을 일치했어요. 이건 정확히 일치했어요. 상저하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저하고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상반기는 주가가 안 좋고 하반기에 주가가 좋아진다. 그럴듯해 보이죠.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경기가 안 좋다. 기업 실적들이 나쁠 것이다. 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들을 다 하고 거기에 토를 달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는 장이 안 좋다. 안 좋은 이유는 기업 실적도 나빠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도 침체됐으니까 안 좋을 것이다. 경기 침체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럴듯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납득이 가요. 그래서 네. 고개가 끄덕끄덕거린다 이겁니다. 네. 그런 것은 대부분 틀려요. 의견이 일치하고 누구나 다 고개가 끄덕끄덕거린다. 이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메타버스가 대박이 나고 뭐 NFT가 어쩌고 이러면은 최소한도 몇 년 동안에는 한 1, 2년, 2, 3년 동안에는 메타버스가 아니야. 된다.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고개가 끄덕끄덕거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많이 진행됐는데 고개가 끄덕거려진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것 보이지만은 실상은 반대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상저하고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거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고요. 2000에서 2600 사이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의견이 좀 더 많다는 것인데 그럼 첫 번째 정확한 것은 상저하고는 전혀 아니다. 상고하저다. 반대로. 이렇게 봐야 돼요. 상반기는 좋고 하반기가 안 좋다. 네. 그럼 왜 그럴까? 그걸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상반기가 좋을 수 있는 것은 작년도부터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고금리고 긴축이고 주가 폭락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가 무지무지하게 나빠진다라는 공포심에 또 질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세력들이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도 많이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신용도 많이 줄었죠. 한 3조 정도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 세력이 상당히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만 좋아져도 주가가 확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의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상반기가 장이 좀 좋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기대를 안 가지고 있어요. 실적이 얼마나 나빠질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예측해서 더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반도체가 적자를 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의외로 약간만 좋아질 수 있는, 미래 좋아질 수 있는 변수만 생기면 튀려고 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략 보면은 2600이 한계점으로 다 보고 있어요. 2500, 500, 600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니까 이거는 누구나 그 정도까지는 반등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반등의 폭은 뛰어넘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한 2800, 2900 갈 가능성이 꽤 많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협대이기 때문에 협대를 벗어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반기도 좋을까? 하반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 굉장히 나빠지고 났어요. 하반기 갔을 때 좋아졌을까 했더니 금리가 한 5%까지는 상반기를 계속 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금리가 많이 좋아져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실적들이 나빠지는 것들은 노출이 돼 있지만 그 후유증이 퍼져서 더 나빠지는 상황이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구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금리가 5%까지 막 올려놓는데 지금 지금 중고차 같은 경우 지금 할부 이자가 11%는 한대요. 그리고 신차도 한 8% 한다거든요. 할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할부로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싼데 특히 젊은이 같은 경우는 연끌로 투자 다 해갖고 주식, 부동산, 코인 다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자금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또 투자할 자금이 별로 없는 것이 금리가 지금 은행에서 적금 의자 같은 거 이런 게 5% 주니까 은행으로 다 쏠려가 버려서 돈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쯤 갔을 때는 그 고통이 더하단 말입니다. 돈줄이 풀리지가 않는다고요. 하반기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실적이 최악이 되고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는 미리 올라 있잖아요. 기대를 반영해서 올라와 있다 보니까 빠져야 돼.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기업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도 주가는 조정으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2023년 연말쯤 가보시면 알겠죠. 연말에 하반기 장이 어떻게 됐나. 하반기 장은 실적이 약간 돌아서는데도 주가는 빠져버려. 실적이 확 돌아서지 못하거든요. 그럼 약간만 돌았어요. 그런데 그 약간 돌아서는 것은 상반기 반영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수급 구조 이론에 의해서도 주가가 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원래 이제 증권사들이 선정한 유망 종목이 뭔가?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거 자료조사를 했어요. 서베이를 해갖고. 그랬더니 1번이 삼성전자 반도체 이거예요. 반도체가 되게 좋을 거다. 네. 반도체는 아주 나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년이 빠졌거든요. 네. 많이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빠진다 하더라도 별로 빠질 자리가 없고 오히려 나쁘게 보는 것이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나쁜 것을 작년에 1년 동안 내내 반영시켰기 때문에 또 매도 세력이 소진돼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는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니고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면서 저점에 잘 사야 먹을 떡이 좀 생기고 고점에 좀 팔아야 먹을 떡이 생기고 이러지 가만 들고 앉아 있으면 본전하기 바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를 꼽았어요. 네. 그래서 증권사에 선정하는 게 2차 전지 얼핏 보면은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2차 전지라는 게 원래 뭐 전기차 배터리, IRA 법안의 네. 수혜 이래서 엄청 좋아질 거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두가 다 2차 전지는 가야지. 거기다 삼성 SDI나 LG화학이 좋다 이랬는데 삼성 SDI, LG화학 좋지. 거기에 뭐 양극재를 갖다 생산하는 회사들이니까 우리나라의 삼성, LG그룹이고 하니까 이건 무조건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누구나 다 좋게 보면 별로 안 간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게 폭락으로는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빠져버렸거든요. 그쵸. 작년 하반기에. 빠져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좀 안 좋게 봐도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양극재 이런 쪽도 우리가 굉장히 양극재는 뭐 영업이익률 한 8% 정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성장은 틀림없죠. 매출 늘어나는 거 맞고. 그런데 엄청 실적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청 실적은 안 좋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박스권에서 놀 확률이 많습니다. 만일에 작년도에 되게 올랐다면 원래 틀림없이 빠진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의견 일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이래서 굉장히 좋다 이랬는데 이런 쪽도 이미 퍼를 계산해보면 아직도 50배가 넘어요. 그리고 시총이 크죠. 몇십 조가 되죠. 시총이 몇십 조 되는 것이 퍼가 50배가 넘어서 60배, 70배 이렇게 되면요. 그것은 미국 같은 경우를 비로 봐도 이게 절대로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세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뭐 삼성바이오로스나 셀트리온은 아주 견조하게 여러 가지 실적이 꾸준히 성장해 왔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못 오르고 좀 조정을 약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적이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퍼가 벌써 50배, 60배 이상 다 넘어가 버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바이오 쪽이 퍼가 보면은 한 20, 30배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한 성장, 암제니아 이런 것들도요. 그러니까 크게 원래 이것들도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 자료에 보면은 자산운용사의 매니저 서베이라는 데 있는데 보면은 대형주가 72%,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28% 정도 좋다. 상승을 더 할 수 있다. 이래 봤는데 그래 보면은 중소형주에서 상승률이 더 높을 확률이 높다. 여기는 이렇게 일치되니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물론 이것은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바로 의견일치 반대 매매법이라고 하는 월가에서 200년 가까이 내려온 경험치기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예측기법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관점에 섰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합한 판단 기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로 2023년 주가 지수 및 주도주 대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의견일치 반대 매매법으로 이 상고 하저 예상해 주셨고요. 또 주도 업종 3가지에 대한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예측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강의해 주신 명동고래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특별한 노하우를 하나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네. 무방 때 놀라운 적중률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견일치 반대 매매법, 이것은 월가의 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월가의 기법은 그냥 광범위한 의견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글로벌 큰 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은 주가가 급등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 판단이에요. 네. 시장이 상승 기조로 접어들고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증시가 하락 기조로 접어들 것인가 하는 것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장 판단 기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아마 뭐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곳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걸요. 책 안만 뒤져도 없고요. 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무방에 참가 안 하시면은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아마 후회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잠시 후 9시에 이어지는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놀라운 적중률로 시장을 판단한다, 이런 극비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 9시에 포털 검색창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아래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새로운 전략주 힌트가 제공이 되는데요.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나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순서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지앤원 에너지입니다. 매수가는 6,5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12월 5일 좀 초경의 직전 고점 이후에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앤원 에너지 네옴시티 관련 주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지앤원 에너지는요, 네. 시총이 한 1,450억에 자본 총계는 한 293억이고
영업이익률은 뭐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하는 실적은 별로 안 좋죠. 네. 영업이익은 적자고 이런데 이제 이것이 주가가 전번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한번 많이 올랐는데요. 이때 오른 이유가 세계 최도의 염소라고 하는 데서 리튬을 추출한다. 그것을 미국의 MRA라고 하는 회사가 본계약을 체결해서 이 미국의 그레이트 솔트호스라는 데서 염호에서 리튬을 채출할 수 있다. 이래서 여기하고 연관해서 제이온 에너지도 이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기대감 때문에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의문이 약간 있어요. 이 사실은 염소에서 리튬 추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MRI사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미네랄 성분의 농축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리튬을 이 회사에서 생산한다 이러면은 좀 신빙성이 가는데 미네랄 성분의 농축 제품을 생산한다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미네랄 속에 물론 리튬이 숨어 있었지만은 그것을 정말로 왜 리튬이라고 바로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게 광산 개발, 우리가 광산 개발하는 거 실패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게 좋겠다 싶고요. 저라면은 반등을 좀 줬을 때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게 제대로 된다면 상당히 크게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연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반등 구간에서 매수 일부 추진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무가입니다. 카메라 관련 자율주행 관련 주이죠.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10%인데 오늘 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역시나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나무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나무가는 상당히 실적은 좋은 회사죠. 네. 그리고 퍼도 한 4.4배밖에 안 되고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면서 삼성전자의 1차 밴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고점에 사셨죠. 18,000원에 사셨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최고점이 19,200원이에요. 그리고 꼭지 부근에서 사셨는데요. 여기서 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은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오늘 반등을 좀 이용해서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17,000원까지 반등 준다면은요. 한번 팔고 나서 많이 밀렸을 때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3,000원 정도까지 밀린다면 다시 좀 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7,000원 반등을 해서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적은 좋기 때문에 저점에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나무가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점에 매수했기 때문에 이 17,000원 가격선에서는 매도를 추천해 주셨고요. 더 저점인 이 13,000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스입니다. 매수가는 2,100원이고요. 비중이 큽니다. 이 40%인데 제가 알기로는 엑스레이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수 가격이 좀 작년 9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자비스 같은 건 2,100원 정도 사셨는데요. 네. 작년에 조금 고점에서 튀었을 때 네. 좀 사갖고 좀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스는 뭐 실적은 실적은 약간씩 나빠지는 정도, 조금씩 나빠지는 구조인데 또 부채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좀 나빠지면서 부채는 좀 높고요. 자본 총계는 99억밖에 안 되고 부채는 200억이 돼서 조금 재무구조가 취약하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한 가격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다중 저항선이 보면 2,200원대에는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략 본전 정도를 회복하고 나면은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100원에서 2,20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거다 싶네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자비스 들어봤습니다. 실적이 살짝 좀 부진하고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한 가격 매도해보자 의견 주시면서 저항선인 2,100원에서 2,200원 선에서 매도해보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포털 검색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도전 상한가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번 순서로 전략주 AS를 가져야 하는데 전문가님께서 좀 첫 출연인 만큼 오늘은 투자 비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비법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네. 우선 우리가 큰 시세를 수익을 내려면은요. 네. 메가 트렌드 주식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에너지가 있는 어떤 산업, 어떤 업종, 네. 어떤 섹터 이런 것을 잡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정꾸랑 로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정꾸랑 로브는 주도주를 선정해서 매매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한때 월가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적이 있었던 제시 리버모어 같은 사람도 결국은 시장의 중심인 주도주를 매매해갖고 수익을 냈거든요.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주도주 중에서도 가장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 주도주 이것을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물극필반, 변곡점 투자를 해야 된다. 물극필반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가 네. 어떤 상황이 극한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으로 간 어떤 섹터, 그럼 네. 주가도 지나치게 폭락해서 매도 세력이 전멸해버리는 것. 네. 그런 데서 뭔가 좋아질 수 있는 턴어라운드 섹터라고 하면은 시세가 크게 나거든요. 제가 30년간 이 증권가에 있으면서 이 물극필반의 원리에서 그 변곡점을 찾았을 때 큰 시세가 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요. 그다음에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있을 때 투자자문사나 이런 고객들한테 엄청난 수익을 많이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물극필반, 그다음에 메가 트렌드, 넥스트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 변곡점에서 매수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의 투자 기법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투자 비법으로는 메가 트렌드 섹터, 주도주를 잡아야 한다 의견과 함께 또 변곡점 투자인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항목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들어봤습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놀라운 적중률로 시장을 판단한다. 극비 노하우 대공개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 9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아래 바로 무료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순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힌트 제시해 주시죠. 네, 전략주에 대해서 3가지 힌트를 드리죠. 네, 3가지. 네, 첫 번째가요.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기업은. 그리고 리오프닝 실적을 통해서 굉장히 실적이 성장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카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카세링을 통해서 최근에 와서 실적이 아주 좋아졌어요. 네. 왜냐하면은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요즘 금리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차를 갖다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선 뭐 중고차 많이 사는데 중고차도 지금 할부 금리가 11%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세일링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특히.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이 기업을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를 드린다면은 이 회사가 이번에 슈퍼앱을 개발했어요. 네. 지금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카세어링에서 차량 관련 회사인데 차를 갖다가 이제 세어링하는 회사인데 이 차량뿐 아니라 코레일하고도 합작을 해서 지금 기차도 하고도 예약을 하는 서비스를 연결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호텔 같은 이 숙소하고도 통합 예약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그다음에 기차, 호텔 같은 숙소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 예약 서비스를 완성을 시켜서 슈퍼의 플랫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네. 원래 플랫폼 회사라는 것은 흑자 기반으로 전환되고 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는 그 속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고 하면은 네. 우버 플러스 에어비앤비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우버 플러스 에어비앤비다. 그럼 우버 하나만 해도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장해 있고 에어비앤비도 어마어마한데요. 비록 한국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 두 개를 통합했는 슈퍼에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세 번째 이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힌트는요.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 기조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요. 흑자 기조 전환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선 쿠팡만 하더라도 흑자 전환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뭐 1년에 뭐 몇 조씩 적자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알리바바 같은 것도 초기 단계에 적자가 많았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됐고요. 또 배달의 민족 같은 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까 말까 할 정도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흑자 전환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을 끌었는데 지금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시총이 뭐 한 5조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제 쿠팡 같은 거는 뭐 한 3, 40조 되죠. 그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것도 뭐 7조까지 하다가 지금 1, 2조 정도 지금 공모를 하니 많이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기반을 완전히 다진 플랫폼 회사인데다가 슈퍼앱을 개발했는데다가 최근에 실적이 계속 급격히 좋아지면서 흑자 기조로 완전히 전환됐어요. 네. 이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기하급수적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데 시총이 6천억밖에 안 돼요. 시총이. 뭐 조 단위로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 보통 시총이 뭐 1조 단위 다 넘는데 이게 시총이 6천억이면 되게 싸다 이겁니다. 네. 흑자 전환까지 했는데 거기다 외국인하고 기관도 같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의 이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장기로 갖고 가도 수익을 많이 늘릴 수 있고 네.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이번에 받아갖고 막 맥점에서 양봉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래서 딱 살만한 지역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은 뭐 장기로 사고 있으면 막 수면제 먹고 한 1, 2년, 2, 3년 푹 파묻어놔도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 좋은 거죠. 기관과 외국인도 양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첫 번째 전략주 들어봤습니다. 두 글자이고요.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이고 아마 힌트 듣고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바르고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